네, 안녕하십니까. 남 커뮤니케이션의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서 발표하신 그 교수님께서 제 그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할 주제는 그 링크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검색 서비스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크게 5가지 정도로 해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이제 금방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박사과정에서 이제 시멘트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마 시멘트웹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그래서 그 현재 시멘트웹의 현황이 어떤가, 실제 이렇게 이론적인 아니면 연구적인 측면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제공되고 있는 현황이 어떤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좀 더 그런 킬러앱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최근의 동향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할 건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뭐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최근 이제 2006년도부터 해서 국내에 많이 이렇게 그 얘기됐던 것 중에 웹 1.0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일종의 버즈워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웹에다가 버전을 붙이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웹 1.0이 있어서 2.0이 아니고, 사실 웹 2.0이라는 거는 컨퍼런스 이름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충격을 받았달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버저닝을 붙여서 웹 3.0, 웹 4.0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시멘트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웹 3.0이 뭐냐 그랬을 때 뭐 웹 3.0을 대부분 찾아보시면 얘기하는 사람들이 웹 2.0의 뭐랄까요, 이제 그 크라우드 소싱, 그 사람들의 어떤 지성들을 조금 더 제대로 모으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시멘트웹에서 어프로치했던 것들을 좀 더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웹 3.0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그 웹 2.0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꼽히는 시절일 거다라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뭐 자기 나름대로는 일종의 그 이상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웹 3.0을 뭐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그런 어떤 가지고 그런 용도로 이제 웹 3.0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웹 2.0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웹 3, 시멘트웹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관련한 기술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웹 2.0이라는 걸 얘기할 때 많이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새로 나온 회사들의 뭐 로고를 쫙 이렇게 보여주고, 봐봐라 웹 2.0이 얼마나 크냐, 대단하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웹 3.0도 봐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웹 3.0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용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로고를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데이터 기반의 웹을 프로세싱하고 뭐 처리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하는 회사들의 목록들입니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난번 웹 2.0의 로고 타입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그보다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뭐 보면 뭐 하키아나 뭐 굉장히 유명한 시멘트웹 검색 엔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여기 중에 보면 뭐 파워셋 정도, 그 다음에 프리베이스, 시리, 이런 회사들 정도만 사실은 뭐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리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인수를 했고요, 파워셋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했고, 프리베이스가 구글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웹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꾸는 그런 회사들인데, 사실 이 세 회사 빼고는 사실 살아남은 회사들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웹 3.0이 잘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시멘틱 웹, 아직도 시멘틱 웹을 얘기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멘틱 웹은 이미 뭐 벌써 시멘틱 웹이 나온 지가 98년도 뭐 이렇게 W3C에서 처음에 이제 그런 웹 표준을 시멘틱 웹 표준을 만들 때부터 해서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킬러 웹이 없는 상태죠. 네. 그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많은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 웹에서는 시멘틱 웹이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시멘틱 웹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술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웹이 처음 우리가 등장했을 때 사용하기 쉬웠던 것은 HTML, 뭐 CSS,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그걸 카피해가지고 누구나 그걸 뺏겨가지고 뭔가 웹사이트 만들고 정보를 올릴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기술을 장벽이 없는, 진입 장벽이 없는 그런 기술 때문에 사실 웹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일반 파워 사용자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 다 마크업 정도는 해가지고 자기 웹사이트 만들고 하시거든요. 그런 어떤 간단한 기술들이 있어야만이 개발자들도 그렇고 파워 유저들도 웹을 어떤 자기 나름대로 가꾸는 방법을 이제 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한참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한참 우리가 뭐 SOA 한참 할 때 웹 서비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뭐 소빈이 뭐 이런 통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인터오퍼러빌리티 높여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현재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기술이 나와서 이게 꼽힌 기술이라고 하면 오픈 API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픈 API 기술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구글이나 뭐 MS나 야후나 다음이나 네이버 다 오픈 API 하는데 그 오픈 API 기술이 사실은 소프는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페이팔조차도 소프 기술을 쓰지 않고 레스트풀한 기술을 씁니다. HBS에 그냥 레스트풀한 그냥 그리고 JSON이나 XML 정도의 기술만 갖고도 충분히 통신을 하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드파티랑 비즈니스를 합니다. 개발자들이 이 어려운 기술들, 뭐 소업이 뭐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개발자들한테 여전히 소업이 어려워요. 지금 오픈 API에 나와 있는 모든 전 세계 뭐 몇천 개의 오픈 API 중에 단 5%만이 소업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하기 어려운 기술들을 웹에다가 내놓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검색, 뭐 동영상, 포털, 뭐 컨텐츠, 뭐 뮤직 이런 어떤 뭔가 서비스를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끌만한 그런 서비스로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멘틱 웹의 도메인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몇 가지 특정한 도메인을 위주로 발전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문헌정보와 서지 정보들, 그 다음에 의료 정보, 그 다음에 뭐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컨텐츠 정보, 이런 어떤 뭐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거의 처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의 스페시픽한 도메인들 위주로 스키마 리스한 어떤 뭐 확장성을 위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최근 동향이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한 몇 년 전, 2, 3년 전부터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2, 3년 전부터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검색하는 업체들이 기존에 뭐 이 구글이나 뭐 MS나 뭐 빙이나 야후나 이런 업체들이 이게 뭐 그냥 텍스트 기반의 IR 기법을 쓴 검색 갖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하고는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웹 1.0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RSS니 그다음에 뭐 링크 데이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RSS니 뭐 오픈 API니 이런 어떤 구조화된 데이터들이 웹에 넘쳐나기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검색업체 입장에서는 텍스트에서 뭐 이렇게 어려운 알고리즘 써가지고 뭐 빼내는 것보다는 구조화된 데이터에서 빼내는 것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검색 엔진 업체들이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인커리지하는 그런 어떤 액션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스키마 ORG에서 뭐 RDF나 RDFA, 그다음에 마이크로 데이터 같은 거를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편집을 할 수 있는 그 검색 데이터들을 사이트맵 XML 파일을 받아가지고 검색하게 해준다거나, 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업체들 인수해가지고 자기네 데이터 세트에 넣는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색 엔진들이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이제 뭐 기울이기 시작하죠. 물론 시멘트 웹의 아주 깊은 기술까지는 아니지만 그 라이트웨이트한 웹을 기준으로 한 이제 시멘틱 어노테이션 정도만 커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멘틱 그 검색 쪽은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네이트에서 시멘틱 검색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멘틱 뭔가 이제 시멘틱 검색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시멘틱 검색은 네이트가 하고 있는 시멘틱 검색은 기존의 어떤 IR 기법을 갖고 일종의 컨텍스트를 찾아내는 그런 그 어프로치고요. 그 다음에 그 네이버에서 이제 작년에 그 시멘틱 영화 검색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시멘틱 그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시멘틱 웹 기반으로 표시를 하고 그걸 갖고 그 영화 검색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멘틱 서치와 시멘틱 웹 서치는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이제 IR 쪽 어프로치고 한쪽은 기존의 시멘틱 웹 어프로치. 뭐 비슷한 모양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런 이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국내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구글이나 빙이나 야후 같은 경우에서 이런 그 시멘틱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검색을 하는 그 검색에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소셜 웹 시대가 되면서 요즘 뭐 트위터나 아니면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실제로 그 데이터를 게더링을 할 때는 그냥 텍스트 베이스드에서 크롤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API를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그 검색 엔진들이 통으로 사갑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친구인데 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뭐 이걸 팔로잉 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을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그 시멘틱 기술들이 더 많이 DB가 아닌 시멘틱 기술이 더 활용될 가능성이 더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일반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는 시멘틱 웹을 이용한 검색, 시멘틱 표현을 이용한 검색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시멘틱 웹을 이제 아주 주창했던 이 팀 버너스리죠. 이 사람이 뭐 웹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시멘틱 웹을 W3C의 주요 핵심 기술로서 가져가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은 웹을 만드시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사실 팀 버너스리가 리더십은 있어도 사실 그 뒤로 한 것 중에 잘 된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뭐 XML 기반의 데이터 뭐 표시를 XHTML 뭐 이런 쪽에 리딩하는 부분도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HTML5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시멘틱 웹 기술도 꽤 많이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뭐 지금 보면 시멘틱 웹보다는 뭐 이렇게 그냥 일반 웹 2.0 기술들이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다시 이렇게 절치부심해서 뭔가 좀 내가 원래 생각했던 이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건 링크 데이터였어. 그러니까 그 웹에다가 이렇게 정말 데이터가 이렇게 다니는 거. 그래서 데이터를 링크해 주는 거. 이게 정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였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죠. 원래 원래 그렇게 생각했다고 믿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링크 데이터, 즉 데이터를 웹에다 퍼블리싱하고 그것을 이제 링크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이용한 데이터 퍼블리싱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많은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이 웹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링크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퍼블리싱 하기 시작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위키피디아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구조화시켜가지고 그 DBpedia, RDF 형식으로 만들어서 퍼블리싱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데 제가 서지 도서관 쪽 문헌 정보 하시는 분들 사이트들, 그다음에 뭐 의료 메디칼 쪽의 도메인에 있는 분들의 정보들, 그다음에 영화나 음악 콘텐츠 이런 데이터들이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모양입니다. 링크 데이터가. 근데 이게 지금 현재 DBPD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2006년인가요? 그래서 서로 링크를 이렇게 걸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DBPDA에 있는 영화 DBPDA의 어떤 보시면
DPDI의 사람은 포프에 연결이 되고, DPDI의 뭐 그 지역의 센서스 정보는 US 센서스 정보에, 뭐 지역 이름은 지오네임즈에, 그다음에 음악은 뮤직 브레인즈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다 그 RDF 기반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링크를 하기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와가지고는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지금 보시면 도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DPDI가 사실 그런 어떤 그 일을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DPDI하고 거의 대부분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녹색 부분은 주로 이제 문헌 쪽, 그다음 이쪽 그 분홍색 쪽은 주로 메디칼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주로 컨텐츠 쪽,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영역 분류가 되면서 컨텐츠 링킹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 사실 시작을 한 트리플이 작년 9월에 대략 그 250억이죠. 250억 RDF 트리플에 4억 건 정도의 RDF 링크가 걸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0 트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RDF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냥 하나의 디스크립션, 그 SVO, 이 디스크립션을 하나를 이제 트리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250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링크 데이터 사이즈가 기존의 이제 도메인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그 아주 기본적인 어떤 현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사실 링크 데이터를 갖고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링크 데이터를 가지고 RDF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뭐 찾아보거나 아니면 매시업을 하거나 아니면 검색을 하거나 이런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종류의 그 링크 데이터 애플리케이션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뭐 이런 그 브라우징을 하는, 데이터 브라우징을 하는 종류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팀버너스3를 찾으면 위키피디아에 있는 RDF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팀버너스3의 정보를 보여주고, 팀버너스3의 위키피디아 정보에 링크되어 있는 다른 RDF 정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링크 데이터를 그냥 RDF로 그냥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데모도 있고요. 이런 이제 그 RDF 자체가 원래 그래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로 따라가면서 브라우징을 하는 이제 브라우징 도구들도 아주 전통적인 방법의 이제 브라우징 방식들이죠. 최근에 이제 DPDR을 이제 모바일로도 제공을 해가지고 사실 위키피디아를 RDF로 그냥 변환한 게 DPDR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현재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들이 있는데요. 검색 엔진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웹 3.0 그 로고들 중에도 보면은 몇 개 회사들을 보여드렸는데 거기도 이제 검색 엔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은 기존의 검색 엔진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검색하고 키워드를 넣으면 이렇게 그냥 가장 많이 링크된 거 또는 가장 많이 그 출연되고 있는 놈들을 위로 올려가지고 링크 데이터를 RDF에 그 엔드포인트를 찍어주는 그런 이제 검색 엔진들이 있고요. 뭐 사람을 찾으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 정보들, 뭐 논문 정보나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뭐 그 논문을 썼고 뭐 이런 이제 그 데이터를 RDF에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시메트릭 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검색 엔진하고 시메트릭 검색 엔진을 약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존의 웹 검색 엔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텍스트, HTML 뭐 문서들, 그 웹에 돌아다니는 문서들을 갖고 하고, 시메트릭 검색 엔진은 뭐 링크 데이터 또는 사내에 있는 DB들을 RDF화 시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웹크롤러, 이쪽은 RDF, 그 다음에 뭐 이쪽은 랭킹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쪽은 RDF 트리플을 어떻게 잘 관계를 잘 찾아가지고 랭킹을 하는 방법이죠. 이쪽은 이제 스파클 커리라고 해서 이제 유저의 커리를 던지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IR 알고리즘으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사이즈가 대충 이 정도 되거든요. 예, 뭐 250억 1조. 예. 그럼 250은 진짜 얼마 안 되네. 저거 가지고 뭘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데이터가 사실은 그냥 그 문서 텍스트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그 정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존의 웹 검색 엔진들이 사실 저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검색 엔진, IR 기반의 검색 엔진에다가 저 데이터를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검색 엔진 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잘 조화가 되어야만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링크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RDF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RDF 크롤러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먼저 RDF 데이터들이니까 RDF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스토스나 뭐 세삼이나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RDF 그 레퍼지토리 저장소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런 데다 저장을 하고 스파클 쿼리를 던져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 그 윤석찬의 뭐 연구실에 교수님 이름 뭐냐 그러면 김홍기 교수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그 SQL을 던질 수 있는 것처럼 스파클 랭귀지를 던져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우리가 기존 시멘트 웹 처리를 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그 온톨로지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변화를 한 다음에 그걸 스파클 질의를 해서 가져오는 브로징을 하든가 검색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면 몇 가지 이슈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RDF 데이터 처리하는 거, 트리플 만들어서 뭐 스파클 엔진에 넣고 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스파클 질의 자체가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 CL에 찾아가는 쿼리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그냥 조인만 몇 번 해도 이제 SQL 쿼리가 느려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의 질문만 던지면 이미 속도가 얼마나 느릴지 이제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데이터 처리 방법은 아주 작은 도메인에서는 처리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런 성능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뭐 DB에 다시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좀 이제 황당한 경우긴 하지만 RDF로 만들어서 그걸 RDF로 데이터를 만들어진 걸 다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DB에 넣어가지고 DB에 대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모든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 다 뭉쳐 올려가지고 그냥 메모리에서 그냥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 방법 뭐 어떤 거는 꼼수고 어떤 거는 뭐 그런데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작은 도메인, 예를 들어 한 회사에 있는 DB 정도는 이런 그 싱글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어요. 예, 무리가 없는데 링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죠. 링크 데이터 같은 경우 데이터 사이즈가 크고 또 모델도 다양하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찾아가는 것은 엄청난 그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어프로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시멘트 웹 검색을 하는 건데요.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것은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이죠. 뭐 구글에서 이미 빅데이터나 그 분산 환경에서 이제 검색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은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니즈로 의해 가지고 검색에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링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링크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론을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의 구조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RDF를 그 다음에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 플랫폼에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사실은 스파클 쿼리가 던지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산 플랫폼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필요한 연산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답이라고 예상되는 모든 질의의 결과를 한꺼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앤서셋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거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그러니까 어떤 링크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수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그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연구가 사실은 시멘트 웹 학계나 이런 데다가 이제 저희가 처음 제안을 했을 때는 굉장히 야 그거 뭐 컴퓨터 서버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계산 다 해가지고 뭐 스파클도 아니고 그 하는 거 누가 못하냐 나도 그게 무슨 연구 주제냐 뭐 이런 이제 어떤 비판을 저희가 시작할 때는 좀 받았어요. 2009년 이럴 때 시작할 때는 좀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이런 어프로치들이 이제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9년도부터 저희가 연구하는 이 방법은 이제 먼저 RDF를 그 랩리듀스 방식의 그 하둡 기반의 랩리듀스 방식의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 처리를 먼저 트리플로 만들고 소팅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요.
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클라우드 플랫폼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넥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이클라우드라는 플랫폼입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하드업 시스템을 세팅을 하고, 여기에 자원이 노드가 한 100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금방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그런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대략 저희가 이제 한 1~2억 트리플 정도를 처리할 때 뭐 한 몇 분 정도면 이제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다음에서 의미 검색을 만들 때 한 페이지 정도면 웹뉴스 데이터 작업을 시작을 하면 먼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실 다음에 있는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옮겨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이제 먼저 RDF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작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RDF로 만들고, RDF를 다시 트리플로 만들고, 트리플을 스파클 엔서셋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 작업이 바로 이건데요. 저희가 이제 트리플 작업을 실제로 가능한 모든 연산에 대해서, 스파클 연산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조인을 마치 이제 SQL을 생각하면 이제 조인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연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이 없을 때까지 저희가 연산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결과셋을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저가 질의를 해오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도, 시메트릭 웹 데이터를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냐도 굉장히 이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검색에다가 이효리 나이라고 치면 이효리 나이가 나옵니다. 실제로 32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마트 앤서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속성을 맞춰가지고 다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뭐 내년이 되면 이제 33살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효리 나이가 같은 가수의 데뷔율 이렇게 하면 다음에서도 결과가 안 나오고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속성과 또 다른 데이터의 속성과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해 가면서 질의를 할 때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효리 나이 같은 가수 데뷔율, 뭐 이효리 같은 가수 소속사, 뭐 이런 것들을 쳤을 때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DB라면 여러 번의 조인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시메트릭 웹 데이터를 갖고 스파클 엔서셋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형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질의를 계속 할 때 자동 완성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주는 형식으로 저희가 프로타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경쟁사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효리라고 치면 이게 지금 이효리 나이라고 치면 나오지 않거든요. 당연히 이효리 나이 같은 가수이면 당연히 웨이트가 이제 시메트릭 검색을 하니까 해보면 이효리 나이 쳐도 이게 최근 스크린샷은 아니어서 어쨌든 이효리 나이 같은 가수이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든 시메트릭 검색 프로타입은 이효리를 치면 이효리 나이, 뭐 소속사, 소속 앨범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효리 나이 같은 가수, 이효리 나이 같은 배우, 이효리 나이 같은 감독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값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완성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현재 저희가 적용을 해놓은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프로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들은 실제로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저희가 RDB를 쓰지 않고 QWDB라고 해서 요즘 이제 뭐 NoSQL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들어보셨을 건데,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써가지고 그 데이터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엔서셋 데이터를 생성할 때 보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면 그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을 할 때 MySQL이나 뭐 이런 걸 쓰면은 이 인서트를 쳐야 되는 상태잖아요. 인서트를 하는 데이터 자체, DB 자체가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No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성능에 대한 이제 분석인데,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이제 카산드라라고 하는 NoSQL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 그 MySQL 데이터, MySQL DB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50대 50 리드 업데이트일 경우에, 그죠? 50대 50 리드 업데이트라는 경우는 리드 50 반하고 업데이트를 반 칠 때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 카산드라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업데이트 헤비 잡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 RDF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DB에 SS를 만들 때는 이게 유저한테 서비스가 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쳐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검색 엔진 인덱스 하듯이 뭐 예를 들어 그 인덱스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서비스 따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2월이 나이는 내년이 되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원래가 12월 31일인데,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속 실시간적으로 데이터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DB를 써서 저희가 성능 이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음악이나 인물이나 영화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그 맨뉴스를 써가지고 RDF로 만들고 그것을 이제 트리플로 만든 다음에 그 MR 작업을 거쳐가지고 맨뉴스 작업을 해서 SS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카산드라 위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검색 엔진 서비스는 기존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그 어떤 그 시메트릭 웹 기반의 서비스 쓰지 않고 기술 쓰지 않고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들어있는 기술들만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다음에 있는 영화, 인물, 음악을 가지고 해가지고 5에서 10억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봤는데 몇십 분 안에 그냥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을 돌려도 뭐 충분히 문제가 없는 형태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향후에 지금은 뭐 이거 사이즈 이건 뭐 DB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되게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저희가 대규모 LOD 서비스에다 검색을 할 때 도입을 할 때 프로타입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시메트릭 시메트릭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시는 것 중에 스파클 엔드포인트도 없고 뭐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일반 엔드 유저들한테 시메트릭 킬러 앱으로서 뭔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제 어프로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시메트릭 검색 엔진의 어떤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현황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검색 엔진 서비스에 한 5분 정도 남았나요? 예. 그러면 제가 한 3분만 더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링크 데이터를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ISWC나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이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 프로세싱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ISWC, 그러니까 시메트릭 컨퍼런스에서 빌리언 트리플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연구자들한테 막 이렇게 도전을 시키고 있고요. 결과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어프로치랑 거의 비슷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플래닛 데이터나 라크시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규모가 큰 것뿐만 아니라 링크 데이터 간의 링크가 적습니다. 아까 보면 250억 트리플이 있지만 실제로 링크는 5억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링크 데이터 간에 서로 고립이 돼서 링크가 서로 안 돼요. 그건 사람이 걸어줘야 되는 링크니까 쉽게 걸기 어렵죠. 5%만이 링크가 걸려있는 이런 문제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링크 데이터 2라고 해가지고 2010년 9월, 작년 9월부터 이제 3, 4년 동안 이제 한 100억 정도로 펀딩해가지고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에 이제 링크 데이터에 있는 것을 저는 별로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자동 링크를 만들기 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링크 데이터 사이에 데이터 간에 링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사람이 수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IRB 구업 이런 걸 이제 넘어가는데 어쨌든 저런 걸 통해서 링크를 만들고 그래서 링크를 이렇게 따라가서 더 많은 이제 데이터를 얻어내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어프로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시메트릭 데이터들이 한계가 있고 링크 데이터들이 아직 활용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근에 어떤 그 연구나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원래 저희가 그 링크 데이터 기반의 이제 의학 전문 검색을 지금 원래 한참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다음을 통해서 아마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링크 대본 준비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